통계적 확률. 오늘 확률 끝낼 거예요. 보세요. 자, 통계적 확률은 여러분들이 아직 리미트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시험에도 거의 뭐 나와봤자 아주 쉽게 출제될 거라서. 자, 보시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행 횟수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 그 상대 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n은 P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리미트라는 기호도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거고 뭐 상대 도수 이런 말 나와 있고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술을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자 요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그 밑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필기할게요. 통계적 확률의 극한값은요. 결국 어디로 수렴하냐면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통계적 확률은. 통계적 확률의 극한값은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 요거.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밑에 문제로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주머니 속에서 흰 구슬 2개랑 파란 구슬 3개랑 검은 구슬 N개가 들어있대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번씩 구슬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2000번, 거기서부터 밑줄 칠게. 2000번을 했더니 그 중에 흰 구슬이 몇 번 나왔대요? 250번이 나왔대요.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봐봐. 주머니 안에 지금 여기에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이 3개, 파란 구슬이구나. 파란 구슬이 3개, 그 다음에 검은 구슬이 N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뽑겠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접근해 볼게. 여기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뽑았어요. 공을 하나 뽑았을 때 누가 나올 확률? 흰 공이 나올 확률이죠.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그럼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냐면 2개, 3개, N개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흰 공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 거냐? 얘가 2000분에 얼마가 되냐면 지금 250번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2000번을 했을 때 250번이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이 내가 경험적으로 얻은 통계적 확률이에요. 2000번을 실제로 해봤더니 250번 정도가 나왔다. 근데 그 통계적 확률이 결국은 뭐에 수렴한다고 배웠냐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2개를 그냥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약분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8분의 1이 나오거든? 2000분의 250이. 그럼 얘가 8분의 1이니까 2 플러스 3 플러스 n이 얼마가 돼야 돼요? 16이 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n값은 11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뒤에 8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한 문제는 넣어놨는데 자, 8번 문제 봐봐. 11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11페이지의 8번 문제에다가도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얘도 그냥 통계적 확률이다 라는 건데 간단한 문제인데 자, 통계적 확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읽어볼게. 배구 선수가 n번의 공격을 해서 R번 성공하였을 때 공격 성공률을 n분의 R이라고 한다. 그럼 공격 전체 했을 때 성공할 횟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랬는데 거기서 쭉 읽어볼게요. 400번의 공격 기회에서 밑줄 성공률이 0.3인 선수. 자, 400번의 공격 기회에서 성공률이 0.3인 선수가
앞으로 100번을 더 공격한다고 할 때 성공률이 0.4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400번을 한대요. 400번을 했을 때 성공률 퍼센트가 0.3, 즉 30%래. 그러면 10분의 3이겠죠. 성공률이. 그러면 400번을 했다면 몇 번 성공한다는 얘기야? 10분의 3이 되려면 120번이죠. 120번. 이런 뜻이에요. 400번을 공격을 했을 때 120번을 성공하는 애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앞으로 몇 번? 100번을 더한대. 그럼 100번을 더하니까 잘 봐. 전체가 늘죠. 원래가 400인데 100번을 더한다는 뜻이야. 그지? 근데 성공하는 횟수는 그럼 120이고 몇 번 성공할지는 모르죠. 아직 100번 중에서. 근데 이게 얼마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요? 0.4, 즉 10분의 4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500이니까 이쪽에 500을 곱할게요. 500을 곱해서 넘겨보면 약분하면 50이죠? 따라서 120 플러스 x라는 것이 뭐가 돼요? 200 이상이구나가 나오네? 아, 그러면 몇 번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 80번 이상 성공하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성공률이 얼마로 올라갈 거다? 0.4 이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인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7페이지 보세요. 자, 7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기하적 확률입니다. 얘도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적 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과 그 다음에 뒤쪽에서 배우는 조건부 확률이 중요한데, 기하적 확률은 말 그대로 뭐냐면 거기 밑줄, 제목에 밑줄 치세요. 크게. 도형의 넓이를 확률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형의 넓이를. 그래서 얘는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하적 확률의 계산법은 뭐냐면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얘가 전체 면적 분의, 즉 전체 넓이 중에서 A라는 것에 해당되는 면적이 분자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 할 때 생각을 해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 써줘서 확률을 구했죠. 그래서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던졌으면 전체 경우의 수는 6번인데 그 중에 뭐 짝수가 나오는 확률 하면 짝수는 3개가 있으니까 6분의 3에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그럼 논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뭘로만 바뀌냐면 넓이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확률 단원보다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얘는 뒤쪽에 통계에 가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거든.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우리가 기하적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많이 해요. 그때는 면적이 곧 확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얘는 통계 단원에서. 알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자, 문제만 하나 간단하게 풀어볼 텐데, 그 문제가 이제 센에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잘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고, A, B, C, D의 내부의 임의의 점 P를 잡는데, 자, 거기 밑줄. 내부의 임의의 점 P를 잡는데요. 문제에서 내부의 임의로 P를 잡는데, 점 P를 잡을 때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내부에다가
임의로 점 P를 잡는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점 하나 P 이렇게 찍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수학적 확률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전체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 이 면적 안에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야? 못 세요.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 면적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체 면적 얼마예요? 그냥 1이에요. 1.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사건의 면적, 그걸 만족하는 면적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이 돼야 된대. 그럼 얘들아 잘 봐. 만약에 P를 이쯤에 찍었다고 그래볼게. 그럼 PAB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러면 얘를 이어. 얘를 이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각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니네가 생각하기에 잘 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지? 라고 의문이 들 거예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여기 뚝 찍어놓고 여긴 둔각인데 여기는 예각인데 여기는 뭐 어디쯤 되면 직각인데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예각이 있고 둔각이 있어요. 그럼 예각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90도보다 작은 애를 예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90도보다 큰 애는 우리가 둔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명확한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돼? 얘로 잡을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잡냐?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그려요. 요렇게. 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잘 봐. 요 노란색 선 위에 아무 점이나 내가 하나 잡으면 여기다가 점을 만약에 잡으면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파란색 테두리 삼각형은 항상 직각이에요. 맞죠? 지름을 빗변으로 하니까 여기를 잡아도 뭐가 된다는 거야? 똑같이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가 되죠. 원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러면 반대로 원보다 잘 봐. 원보다 안쪽, 원의 안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 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나오냐? 둔각 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기준점이 누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즉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P라는 점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 이 원의 바깥쪽인 이 부분에 위치해야지만 점을 찍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다 점을 찍었을 때 요렇게 이어서 예각 삼각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면적은 이 노란색 빗금친 면적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전체 면적 1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반원의 넓이만 빼주시면 돼요. 그럼 반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8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A라는 사건을 만족하는 면적이 된다는 거야. 즉 특정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면적을 우리가 얼마로 잡았냐면 1이라고 잡았죠? 정사각형의 넓이. 오케이? 그럼 1분의 1-8분의 파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1-8분의 파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하겠다. 이게 기하적 확률 계산법입니다. 알겠니? 제일 대표적인 유형이고 하나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느낌만 잡고 가시면 돼요. 기하적 확률은.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개념은 끝입니다.
뒤쪽에 이제 조건부 확률 개념 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쭉 해가지고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1번부터 18번까지 문제들이 나와 있거든. 오케이. 이거는 다음 주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죠? 다음 주까지 풀어오면 제가 확률 관련해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확률은 이론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 배운 게 사실 있어 없어? 딱히 없어요. 앞에서 지금 배운 확률은, 그죠? 지금 배운 확률은 뭐 이론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18번까지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요거 꼭 한번 풀어오시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확률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조건부 확률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조건부 확률 나갈 거거든 오늘. 근데 조건부 확률은 좀 진도를 설명을 할 게 많아요. 이론적으로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네, 그거 프린트 복사만 좀 해두을 테니까 잠깐만 쉬고 계세요.